청년금융교육연구소 핀티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출 상환 방법 어떤 걸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 일시 상환, 두 번째는 원금 균등 상환, 세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제외하고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환 방법은요, 개인의 미래소득이나 현재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차등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내는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상환 계획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은행원이 선택해 주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기 일시 상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신용대출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상환 방법입니다. 보통 신용대출 1,000만 원을 하면 이자가 만약 5%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5% 이자를 매달 갚는 개념인 거죠. 한마디로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만 내기 때문에 대신 월 은행에 내는 금액 자체는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원금을 갚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자를 제일 많이 내는 상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억을 금리 6%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1년에 600만 원, 10일을 나누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내다가 만기 때 1억 원의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 어떤 거다? 만기 일시 상환이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부담은 가장 적다. 왜냐하면 원금 안 갚고 그냥 이자만 내니까 당연히 부담이 적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기도 짧고요. 신용대출 보통 요즘 1년마다 만기 연장이잖아요. 나중에 만기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지금이야 신용대출 받을 때는 내가 그냥 만기 1년마다 연장하면 되겠지 하지만 직장이 변동되었거나 혹은 빚이 과다하거나 혹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은행에서 판단됐을 때는 1,000만 원이면 이거를 분할 상환으로 바꿔버려요. 서로 다시 쓴 다음에. 그래서 이 1,000만 원 나간 것들을 은행은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도 실제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일 때는 연체도 많이 되고 혹은 신용등급도 안 좋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꿨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대출 받을 때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령 내가 어떤 특정 직업군에 포함됐기 때문에 받은 대출 상품들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대출받은 공무원 대출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공무원을 그만뒀다. 그러면은 이 대출의 연장 자격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만기 시자금으로 다시 대환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단점 혹은 리스크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자만 내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초반에 부담은 없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쓸 단기 자금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만 나가니까 계속 이자는 동일하고 내 원금에 대한 금액만 계속 이자가 나가겠죠. 이자가 10수년이 지나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상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일부라도 조금씩 갚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자가 줄어들겠죠. 나중에 지날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어서 만기일시 상환 같은 경우에 장기적이나 5년 이상의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라면은 이자를 많이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충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도대체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상담을 하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단 나눠야 되는데 제가 그냥 딱 알려드릴게요.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지금 평소 때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나중에는 적게 벌 것 같다. 즉 지금 생애소득이 내가 지금 굉장히 높고 나중에는 이 빚을 빨리 갚고 싶다 라고 하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내겠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원금 균등 상환보다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가겠다.
나이가 먹어도 동일한 금액 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90%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합니다. 이유는 그래요. 가령 내가 동일한 금액을 빌려가지고 그냥 매월 내 갚는 금액이 고정되면 이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 세우기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있죠. 원금 균등 상환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이자가 내가 총 내야 될 이 대출을 가지고 가면서 총 내야 될 이자가 제일 적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원리금 균등부터 한번 봐보죠.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대출 1억을 5%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상환한다고 했을 때 상환금이에요. 요거만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과 이자의 금액을 균등하게 상환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납입원금, 대출이자 볼까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상환 원금이 나오죠. 상환 원금이 지금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왼쪽 납입원금 볼게요. 납입원금도 점점 늘어나고 대출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쵸? 이거를 균등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납입원금 대출이자 이거 이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상환 원금 꾸준하게 그냥 동일한 금액을 내는 거다. 회차가 늘어날수록 대출 잔금이 줄어들게 되죠. 대출 잔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자도 줄어드는 개념입니다. 매월 나가는 금액을 균등하게 한다. 자, 그 다음 원금 균등 상환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처음에 납입하는 원금은 고정돼 있습니다. 아까 그전 같은 경우에 어땠죠? 납입하는 원금이 점점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자가 주니까 그걸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걸 원금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납입 원금은 똑같다. 그러면 대출 이자는 매월 내가 납입 원금이 똑같이 상환되니까 대출 이자는 줄나요? 느나요? 그렇죠? 줄어들죠. 대출 이자는 계속 매월마다 줄어듭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 2천 얼마씩 계속 줄어들어요. 대신 이거의 단점이 뭐냐? 월 상환금 볼게요. 월 상환금이 처음에 가장 높아요. 그리고 매월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요. 한 2천 원씩 줄어들죠. 대출 잔금도 동일 기간 대비 볼까요? 하지만 초기에 불입하는 금액이 65만 9천 원쯤에서 83만 원으로 한 16만 원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더 내야 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굉장히 잘 벌고 있고 내가 향후 소득은 이것보다 좀 부담을 덜 하게 하고 싶어 했을 때는 무조건 원금 균등 상환으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리금 균등 분할보다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총 내야 하는 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 덜 내기 위해서는 원금 균등 분할로 가야 된다. 하지만 대출에 대한 월 상환액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좀 더 비싼 금액을 내기 힘들어 할 때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유리하다. 자, 표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처음에 원금 똑같죠? 원금 균등 상환은 이자는 원금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줄어드는 개념. 이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전체 내가 상환해야 될 거, 전체 내가 내야 될 이자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는 금액으로 해서 결국 동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프 형식을 보입니다. 자, 오늘은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것들 다 설명해 주는 게 원래 은행에서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건너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품 설명서에 사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편리하게 풀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금융교육연구소 핀티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